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과 공학에서 차원이란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은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데 길이 단위인 미터,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시간 단위인 초 등이 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다 라고 말할 때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거리는 길이 차원에 해당한다. 단위와 차원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터,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 표현하는데 지름, 거리 등은 길이 차원이므로 길이로 표현한다.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이므로 길이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길이와 길이 제곱은 물리량의 성질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차원이다.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차원 해석이라 한다.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차원과 차원 해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 한다.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수식에서 속도와 길이, 시간은 차원이 같다.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의 관계가 드러난다. 위의 식에서 길이와 시간과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정리를 해보았어요.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누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요. 차원이 같아요. 같은 차원을 더하거나 빼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요. 다른 차원을 더하거나 빼면 동일성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두었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식에서 상수들은요 차원을 같이 하나 무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수는 차원이 없어서 수식의 차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은 차원의 동일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차원화란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차원의 무차원화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므로 차원이 없다는 것은 단위가 없다는 의미이다. 간단한 무차원화의 방법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전체 인원에서 순위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으로 순위를 나누면 무차원화가 되어 상대적인 크기만 남는다. 전체 인원과 순위라는 차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참가 선수 100명 중에 10위를 했다면 0.1에 해당하고 20명 중 10위를 했다면 0.5에 해당한다. 무차원화된 수는 0에서 1의 사이 값을 갖는데 그 무차원화의 특성이 되겠죠. 0.1과 0.5와 같이 차원이 없어져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무차원화의 기능은요 상대적 크기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3문단은 무차원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편리하다. 기능의 두 번째입니다. 이때는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 x와 y의 관계 대신 두 변수를 기준이 되는 양 a와 b로 나누어 각각을 무차원화한 x와 y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무차원화를 이용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때 x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4문단은요 무차원화의 기능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문단 보겠습니다.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질량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으로 향해 속도 v로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죠. 최대 높이를 구하는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최대 높이 h는 물체의 질량, 던지는 속도, 중력 가속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가정한다. h의 값은 각 변수들의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최대 높이의 영향에 끼칠 것이라고 가정하는 변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오문단은 차원 해석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요. 일단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 변수의 차원은 길이는 h, 질량은 m, 그리고 던지는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 중력 가속도는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하므로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우변에서 길이 외의 차원은 없어져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따라서 차원 해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된 표가 한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이 표를 이렇게 정리해 두었으니 따라서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해보았어요. 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매칭되니까 세로로 보시면 됩니다. 자, m이 0 해가지고 1이 됐어요. 네, 그리고 v를 2로 했더니 시간분의 길이의 제곱이 되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시간의 제곱분의 길이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 곱하기 시간 제곱분의 길이 제곱 곱하기 길이분의 시간 제곱 이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 제곱 요렇게 두 개가 사라지게 되고요. 길이가 여긴 한 개가 있고 여긴 길이가 두 개 있었죠. 그래서 길이 한 개, 한 개씩 사라져서 길이 한 개만 여기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h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력 가속도는 정해진 값이 있으므로, 자, 중력 가속도는 정해진 값이 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중력 가속도가 변수에서 사라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위로 던진 물체의 최대 높이 h는 질량과 관계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질량과 관계가 없을까요? 질량의 값은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자, 구체적인 결과 어떤 걸 알 수가 있었습니까? 물체의 최대 높이는 질량에 관계없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실험을 하면 상수 C를 도출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상수값 C는요, 실험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6문단은요, 차원 해석의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문단 보겠습니다. 차원 해석을 활용하면 변수가 많아 복잡한 과학적, 공학적 문제의 의미를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었던 변수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의. 그것의 실험이나 작업량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의가 되겠습니다. 7문단은 차원 해석의 의로 마무리 짓고 있네요. 위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1번과 2번은 왜 답이 될 수가 없을까요? 여기에는 무차원화가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 글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은요, 무차원화가 아닌 차원 해석이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던 것은요, 표제를 보충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 차원 해석의 역사와 방법, 다양한 무차원화 이론 중심으로는 언급이 된 적이 없어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4번이었습니다. 차원 해석의 이해와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원 해석의 개념과 방법 및 의의가 윗글의 중심 내용이고요. 차원의 동일성은 2문단에, 무차원화의 이해를 중심으로는 3, 4문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문단에 적힌 것은요,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선지 4번이 정답입니다. 기획을 고려해 보기의 수식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기획은 차원의 동일성이었죠? 차원의 동일성은요?
양변의 각항들을 동일한 차원이 지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동일성을 유지하냐 안 하냐 이제 본문을 분석하면 때 적었던 필기도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보면 어떤 면적 A를 구하는 식이 A는 2 하고 갈로하고 B 곱하기 C 더하기 D라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일단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는요, 일단 고쳤을 때 B, C, D 모두 한데 D 모두를 X 치세요. D는 길이 제곱은 면적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B, C, D가 길이일 경우에 B 곱하기 C는 길이 곱하기 길이이므로 면적의 차원이 되지만 D는 길이이므로 면적의 차원이 되지 않죠. 따라서 수식이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2번은요. 일단 BC에 X를 치고 BC는 길이라고 고쳐주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BC, D가 모두 길이의 제곱일 경우에요. D는 면적의 차원이 되지만 B 곱하기 C는 면적 곱하기 면적이므로 면적의 차원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수식이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선지 3번 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네요. B와 C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B 곱하기 C는 면적이 되겠죠? 또 D는 길이의 제곱인데 길이의 제곱은 또 면적이 되겠죠? 그래야지 수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서 A의 차원은 면적이므로 우변의 차원도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문단에서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B 곱하기 C와 D의 차원은 모두 면적이어야 합니다. BC가 길이이고 D가 길이 제곱일 경우에 B 곱하기 C는 길이 제곱이므로 면적의 차원이 되고 D도 면적의 차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했으므로 B 곱하기 C 더하기 D는 면적의 차원이 되겠죠. 따라서 수식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상수들은 또 본문에서 차원을 갖지 않아 무시한다고 했으므로 상수는 또다시 무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4번과 5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과 5번도 X를 치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필기대로 일단은 고쳐주시도록 하고요. 보세요. B와 D가 길이이고 C가 길이의 제곱일 경우 D는 면적이 아닌 길이의 차원이 되겠죠. 또 B 곱하기 C도 길이의 세제곱이므로 면적이 아닌 부피의 차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요. 선지 5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B가 길이의 제곱이고 CD가 길이일 경우 D는 면적이 아닌 길이의 차원이고 B 곱하기 C도 길이의 세제곱이므로 면적이 아닌 부피의 차원이 됩니다. 따라서 수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또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서 무시하므로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서 수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죠. 차원을 갖아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 개씩 다 설명을 했으니까 반드시 고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 잃은 시간과 몸무게라는 자, 그러면 그림 잃은 시간이 변수 1이고 몸무게가 변수 2입니다. 차원이 있는 두 변수로 나타낸 사람과 어느 개의 성장 곡선이다. 그림이는 두 변수를 무차원한 시간과 무차원 몸무게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 시간이라는 건요. 수명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차원 몸무게는요. 성체 몸무게에 대한 상대적인 몸무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가의 수명은 80년, 성체의 몸무게는 68kg, 나의 수명은 10년, 성체의 몸무게는 10kg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1번부터 볼게요.
그림 1은 가와 나가 각각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 변수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변수가 무엇이 될까요? 시간과 몸무게라는 변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2번. 그림 1에서 가와 나의 수명이 달라 둘의 몸무게 변화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림 1 같은 경우는 무차원화를 통해서 몸무게 변화 과정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까지 제외하면 나보다 가의 성장이 빠르다. 아니죠. 여러분, 강아지가 성장이 더 빠르죠.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가보다 나가. 선지 4번. 그림 2에서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빠르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0.2. 그리고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0.3입니다. 그래서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5번. 그림 2는 몸무게 m을 성체 몸무게 m으로 시계 t를 수명 t로 나누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네. 자, 이 부분을 나누어까지 본다면요, 몸무게와 시간을 무차원화해서 나타낸 것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본문에서 또 그리고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무차원화된 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왜 맞는지 하나씩 짚어주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표시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B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선지 1번. 변수들의 관계보다 상수값 C를 아는 게 중요하군? 아닙니다. 상수값 C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겠죠. 2번. G-1이었죠. 그래서 C가 -1이므로 제곱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아닙니다. 차원에 영향 끼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차원 해석으로 H는 V와 무관한 게 아니라 비례의 관계에 있었죠.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군. 왜 그럴까요? 질량은 최대 높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도 살펴볼까요? ABC의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되겠군. 차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길이의 차원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요, 선지 4번이었습니다. A부터 E까지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분석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 요소나 성질로 나눔이란 뜻이었고요. 맞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2번은 가정이었죠.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이란 뜻이고요. 맞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3번. 조합이란 단어는요,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로 짠다라는 뜻이고요. 맞는 선지였습니다. 자, 정리란 단어는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이란 단어고요. 맞는 선지였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5번이었네요. 자, 도출이라는 단어는요, 2에 있던 도출은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냄이란 뜻인데요.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뜻은 어떤 건지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나 물건의 양 따위를 헤아리거나 잰다라는 단어는 계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